자, 이제 우리 바로 또 코인 이야기로 좋아요.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주말 분위기 좀 어땠어요? 8월 이후에 처음으로 주간 단위의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좋네요.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 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갑자기 얘가 주간 단위로 상승 마무리를 지어버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인사이트들이 쏟아졌어요. 오. 그래서 조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바로 가격적인 그래요.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할 네. 텐데요. 일단 시총은 0.5% 하락, 거래량은 9.4% 하락을 한 모습인데 비트코인 가격은 전주 대비 2.6% 오른 26,51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8월 이후로 처음으로 주간 단위 가격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정말 반등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장이었는데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이 나와주면서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낙관론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주, 나스닥의 기술주 조정도 우리 시장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근에 좀 나스닥과의 커플링 시장이 많이 조금 나타났다라고 해요. 상관관계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증시나 좀 거시경제 이슈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50일 이평선을 지나는 구간을 딱 27,400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7,400달러를 주목을 해서 만약에 50일 이평까지 뚫고 올라온다면 말 그대로 강세장의 시작이다라고 조금 판단을 해봐도 된다라고 하고요. 네. 좀 더 중기적인 모멘텀 돌파를 위해서는 28,800달러까지도 뚫어줘야 된다라는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래스노드의 설립자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지금 3만 달러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26,000달러의 지지선까지 되찾았기 때문에 앞서 확인해봤던 50일 이평선 27,000달러를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3만 달러까지의 가격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하고 네. 지금 2015년의 비트코인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구간에 들어오면 보통 우리가 70% 정도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2015년에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이 지속적인 좀 반복되는 장세를 이어가다가 2016년 반감기를 앞두고 큰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지금 그 가격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어떻게 보면 박스 장세에 있는 것이 앞으로의 가격 상승, 즉 70%의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장기 이평인 200주 이평을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박스권 고점에서 우리가 돌파가 가능하면 현재 구간에서 70% 이상의 가격 상승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2024년 반감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에 반감기가 오는데 그 전에 69,000달러를 도달하면서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통은 반감기가 시작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거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오히려 반감기 전에 이미 먼저 최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다라는 또 새로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 목표가가 69,000달러 이상으로 예상치를 현재 내놓았는데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보편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한 비트콘트라는 전문가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반감기와 관련해서 가격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들 이야기해오던 전문가였고 어느 정도 조금 시장 안에서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좀 전망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비트코인 우리가 도미넌스를 놓고 봤을 때도 강세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아까 49.1로 지난주 금요일이랑 같은 수치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조금 도미넌스 면에서도 흥미로운 추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방향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추세선을 재시험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신고점을 기록하려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에서 또 새로운 테스트에 성공을 한다면 또 강력한 모멘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온체인을 놓고는 모든 방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확 바뀌었죠. 지난주에는 뭔가 이제 뭐 바닥을 언제까지 뚫을까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선에서 위로 네. 이제 고개를 들면서 뭔가 이런 패턴들이 다 이제 바뀐 긍정적으로 맞아요. 바뀐 뭐 그런 게 맞아요.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우리 이야기하는 동안에 알렉산드님, 자야이님 들어와 주셨어요. 알렉산드님 저희 시작 전에 약간 저랑 은주랑 약간 뒷담화한 거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나온 것 같아요. 알렉산드님 앞으로 시간 조금 늦으시면 저희 계속 이렇게 뒷담화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우리 이제는 네. 또 알트코인 쪽도 봤으면 네, 좋겠는데 좋습니다. 알트코인도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그러게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긍정적인 전망치가 많았고 알트코인은 긍정적인 부분들보다는 좀 개별 이슈들 위주로 확인을 그래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이 새로운 테스트넷을 론칭을 했었는데 지난 15일 지난주 금요일 저녁 11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이 됐는데 이더리움이 작년에 이제 POS 이후로 전환을 하고 나서 1년 만에 새로운 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됐었고 이게 홀스카이라는 지금 이름으로 테스트넷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사상 규모가 가장 큰 테스트넷으로 기록이 됐고 무엇보다도 이더리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인넷보다도 3배나 더 큰 클라이언트의 사이즈를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테스트넷은 우리가 이제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기 전에 계속 몇 번씩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넷에서의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 테스트를 하다 보면 뭐 버그도 발생되고 그렇지. 네트워크 에러도 발생되고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런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넷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번에 진행된 테스트넷이 지금 기존 메인넷보다도 3배가량 더 큰 클라이언트 사이즈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실패했습니다. 네, 금요일에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 곧 재출시한다, 리론칭을 하겠다라는 포스트가 현재 사이트에는 올라왔습니다. 이 네트워크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더리움 측에서는 네트워크 사이즈엔 문제가 없었지만 이 네트워크의 좀 구성 같은 게 잘못돼서 문제를 일으켰다. 다시 재출시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네. 지금 이더리움의 실현 시가총액이 며칠 동안 13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심에 좀 변화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이더리움 스테이킹과 관련해서 속도를 이제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정도로 스테이킹이 진행이 되면은 내년 말 정도만 되더라도 이더리움의 유통 물량이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스테이킹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치 같은 걸 하는데 스테이킹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시장에 풀려있는 이더리움의 유통량보다도 스테이킹 속도가 더 빨라서 내년 말에는 아예 이더리움 현물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 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안에서도 또 개발자들이 이 과도한 스테이킹을 막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재밌다.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려고 현재 머리를 맞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5월만 되더라도 지금 50% 그리고 내년 12월엔 100%의 이더리움이 잠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고 네트워크는 마비가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스테이킹 유입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검증자들이 6분마다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수를 제한하기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현재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리스크를 다운사이징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면 연간 4% 수익 준다고 해요. 그치. 네, 그런 게 너무 국제가- 매력적이다 보니까 다 네. 묶이고 있는 약간 그쵸.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국채나 이제 금리만 놓고 보더라도 더 큰 폭의 수익률을 돌려주는데도 그렇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팔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쵸. 그냥 이자라도 그냥 좀 가지고 있는 받자 거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자, 이더리움 지금 전일 대비 0.8% 하락한 1,600달러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리플 소식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리플 같은 경우도 0.5달러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0.49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갑자기 블랙락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락이 리플을 매수했다.
라는 찌라시가 돌았어요. 찌라시. 근데 확인을 해보니 그냥 실체가 없는 루머로 끝났다라고 네. 하고요. 이 크립토 인플루언서들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라고 지금 당부의 말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알트코인으로 솔라나 동향도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솔라나도 그래도 전주 대비는 2.8% 올랐습니다. 18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FTX 물량 매각 물량 나온다라고 하면서 패닉셀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가격이 휘청였다가 다시 반등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히도 생각보다 솔라나가 빨리 반등을 해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지표적으로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FTX 측에서 한 번에 매각하지 않고 그래. 나눠서 할 거고 뭐 시기도 너네한테 말하지 않을 거고 등등등 최대한 시장에 타격을 가지 않는 방법을 택하면서 바로 솔라나의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이 숏 포지션들이 강제 청산을 당할 그렇지. 위험에 놓여 있다. 숏 포지션 청산당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는 상승으로 또 맞아요. 가격이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나왔다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대비 전주 대비 모두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는데 0.24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조정 패턴에서 일부 강세 신호는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0.26달러 지지선 아래로 잠깐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다시 이 가격대를 빠르게 반등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는 강세가 아직까지는 유효한 구간에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지금 또 8월 14일 이후로 카르다노 에이다 차트를 봤을 때 이중바닥 패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강세 패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만약에 현재 채널에서 다음 저항선으로 꼽히는 0.32달러까지 3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거부된다면 0.2달러까지 하락하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오타가 현재 네트워크를 출시하는데요. 2.0 네트워크 올해 4분기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아이오타가 앞으로 몇 달 안으로 이 네트워크를 출시를 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네트워크 출시를 하는 코인들이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조금 뜸했다 보니까 네트워크 업데이트 소식이 조금 시장에는 반갑게 전해졌던 것 같고요. 올해 4분기라고 하는데 일단 10월 4일에 스타더스트라는 하드포크를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올해 연말쯤에는 아이오타 2.0의 기술이 나올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오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 시장에 굉장히 뜨거웠던 코인인데 최근에 주목을 받지 못한 지는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4분기에 기술 출시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장에서 또 반짝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던 주말 네. 사이였던 것 같네요.